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중소기업 갤러리엔 엄마랑 단둘이 평생 같이 살 거라며 엄마와의 카톡을 보여준 분이 있었는데요. 상추 시선화라고 하고 의자 필요함이라고 하니 엄마는 응이라며 내일 출근이 있는데 퇴근하고 바로 가자고 합니다. 영화 보고 감이라고 하자 엄마는 아 그래 혼자 같이 보면 좋은데 라고 하고 전화 좀 받아라 라고 하자 응 전화하고 있는데 안 받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음날엔 다녀와서 침대 커버 바꿔줘 라고 하니 엄마는 응이라고 하고 다음날엔 엄마가 먼저 왜 엄마 현금을 다 가져갔어? 말을 하고 가져가야지 라고 하는데요. 5일 후엔 엄마 수요일에 뭐해? 라고 묻자 8시 40분쯤 나가야 됨 이라고 하고 다음날 새벽 2시에 아침에 굴비 구워줘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같은 여자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마 보이냐고 묻자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어머니 현금은 왜 가져갔냐고 묻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와의 문자 매운맛도 있는데 대놓고 죽어 그냥 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돈 없는 게 죄라며 하지만 그런 식의 언행은 아니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는 일은 바쁠 때는 몇 분도 시간을 못 낸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사진 찍고 전화한다면 네가 몇 분을 기다려야 한다며 여기는 엄마가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집에서 처자고 있는 아빠와 같이 뒤지라며 쓰레기 부모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죽으라고만 이야기하는데요. 엄마는 이 말대로 네가 바라는 일이 큰 게 아니고 마땅히 해줘야 하는 게 부모의 도리인데 정말 엄마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죄인인 줄 알면 죽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전화를 해서는 엄마가 받지 못하자 먹을 게 없니? 배고파 엄마 왜 말을 안 해? 라고 하고 엄마가 계란말이 닭고기국 있다고 하자 그거 말곤 없냐고 물어보고 엄마는 그럼 시켜 먹으라며 복숭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즈 파스타와 초콜릿을 듬뿍 사오라고도 하는데요. 어느 날은 엄마 가스 냄새 신고했냐고 묻더니 왜 냄새나? 라고 대답하자 나한테 무슨 가스 냄새 신고했다고 확인차 연락했다고 하는데 신고했냐며 묻는 말에 대답 좀 하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니 안 했다고 하자 엄마 과자 어딨어? 라고 묻고 엄마는 없어 라고 대답하는데요. 어제는 있었잖아 라고 하자 엄마는 여기서 가져간 거야 라고 대답하고 아들은 거짓말 하지 말고 어딨어? 조금만 먹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네가 이 문자 보고 당장 화물차든 지하철 문에 끼어서든 자살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며 네가 일말에 죄책감이라도 있으면 자살하라고 급발진을 하는데요. 자살하면 장례식은 치러줄 거라며 다 죽고 노숙자 짓 하면 지금보다 행복할 것 같다며 제발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미안하다며 교통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말을 잘못했다며 네 말이 다 맞다며 미안하다고 하는데요. 오지 말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엄마는 바나나 사와야 돼? 라고 묻고 아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저런 괴물을 낳았냐며 저게 사람이냐는 댓글 등이 많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이런 사이코패스 자식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바로 아빠한테 집착하는 6살 딸아이 썰입니다. 2012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어디다 말하기조차 복잡하고 조금은 남사스러운 문제라 딱히 풀 데가 없어서 여기서 넋두리라도 하고자 글을 올린다며 글이 시작됩니다. 글쓴이와 남편 그리고 6살 된 딸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딸아이와의 문제 때문에 너무 불행하고 본인이 지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게 괴로울 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딸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한다는 점인데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하고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간간히 나타나는 컴플렉스의 일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점점 더 너무 심해지고 이젠 어디서부터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일이 복잡해졌다고 하는데요. 딸에게 처음 이런 행동이 나타난 것은 3살 때부터였다고 하는데 정말 경기에 가깝게 무슨 수를 써도 울던 딸애가 아빠가 오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딱 그치고 쌩글쌩글 웃었다고 합니다. 아이 아빠가 퇴근하고부터는 아빠 무릎을 잡고 따라다니고 아빠가 샤워하려고 하면 욕실에 들어가서 자기도 씻겠다고 보채는 등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빠에겐 애교도 부리고 TV에서 본 춤도 따라추고 아빠 온다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원피스로 갈아입고 심지어 셋이 같이 차를 타면 본인이 남편 옆 앞자리에 앉겠다고 땡깡을 써서 결국엔 글쓴이가 운전하고 남편하고 아이가 뒷자리에 앉아가게 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부관계가 모두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글쓴이는 굉장히 우울해졌고 여성으로서 삶은커녕 그냥 나란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본인은 원체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산후 우울증도 없었고 임신했을 때도 마냥 즐거웠다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몇 년째 아이와 이런 싸움을 하고 있으니 너무 지치고 힘이 든다고 합니다. 상담 결과 엄마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중심으로 해서 다니던 피아노 학원도 그만두고 아이한테 집중했다는데요. 처음 딸애가 글쓴이에게 관심을 보인 건 같이 요리를 하고 나서부터였다고 하는데, 딸이 처음으로 글쓴이에게 뭘 해달라고 한 말인 토끼 모양으로 당근을 잘라줘 라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10개 넘게 토끼 모양 당근을 썰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가 오고 저녁을 먹을 때 그 토끼 모양 당근을 아빠에게 건네며 토끼 모양 당근은 아빠 거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했다고 하는데요. 항상 어딜 가든 아빠와 통화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한번 아빠는 지금 바빠서 안 돼 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며 공격하여 아이한테 핥힌 상처에 문에 찧어서 손톱이 빠질 정도로 몸과 마음이 찢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아이가 조숙하다는 상담 전화였다는데요. 물감으로 얼굴에 화장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했다고 하는데, 엄마보다 이쁘고 싶어서 화장을 한다고 하였고, 왜 엄마보다 이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아빠가 좋아서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동보호센터 같은 곳에서 상담 요청 전화를 받았고, 거기서 말하길 아이가 엄마에게 대한 감정이 혐오 수준이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다가 가족들끼리 나가서 뷔페에 간 적이 있는데 딸아이가 먼저 들어가서 골라온 음식을 떠주고는 글쓴이에게 자기 그릇에서 초밥을 내줬다고 합니다. 순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서 바로 받아 먹었다고 하는데요. 순간 목이 싸한 게 정말 과장 없이 기절할 정도로 머리가 띵 하고 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딸아이가 앞에서 생글생글거리며 속았다 바보 하면서 웃었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뱉으니 엄지손가락만한 와사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눈물이 났고 집에 와서도 다들 잠들었을 때 펑펑 울고 오늘 아침 며칠만 친정에 있겠다 하고 문자하고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부탁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엄마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한테 이 정도로 미움을 받는 게 너무 힘들다며 심리 상담도 받았는데, 의사는 이론적으로 아이가 애정 유착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글쓴이가 노력해야 한다고만 했다는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권했다고도 합니다. 순간 화가 나서 우리 아이 멀쩡하다고 화를 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의 양육 방식에 유난스러운 문제가 없다면 아이 스스로가 선천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게 되어버리고 많이 혼란스럽고 괴롭다며 글매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아이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4년 후에 후기 글이 올라옵니다. 아동 발달 센터를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딸아이와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이런 케이스는 발달센터보다는 정신과를 가야 한다는 말이었고, 다른 지능 발달과 신체 발달 등은 모두 정상에 언어 쪽이 상위 2% 정도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신병원으로 가서 몇 주간의 상담과 각종 검사 끝에 의사 선생님이 내린 진단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품행 장애라고 했다는데요. 쉽게 말해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어린데도 이렇게 성향이 두드러져 나타나는 경우는 조금 드물다고 의사가 놀랐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게 훨씬 좋다고 빨리 잘 오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딸아이의 경우 감정 공감 능력 결여가 있어 저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이 아플 거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때리면 안 되는 이유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사람을 때리면 감옥에 가니까 때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희망적인 건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경우에는 나이를 먹을수록 그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네요. 실제로 사람을 칼로 찌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왜? 라고 물어보고, 칼에 찔리면 아프지 우리 딸도 아픈 거 싫잖아, 그 사람도 아픈 거 싫어해 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은 사람을 때리면 감옥에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럼 경찰 아저씨한테 안 들키고 때리면 괜찮아? 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이걸 듣고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느꼈고 이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2018년 11살이 된 딸은 엄마 아빠의 노력을 알아준 건지 본인이 깨달은 건지 몇 번의 작은 다툼 말고는 학교에서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교우 관계도 좋고 공부도 엄청 잘해서 대회란 대회는 전부 나가서 상을 쓰러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냥 근황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다며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제 18살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정말 사이코패스 자식을 가지게 되면 어떨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